자,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시향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우리 제주도 일정을 잘 관광을 다녀오고, 오자마자 바로 또 지금 대구를 또 바로 갔다 왔어요. 오자마자 1시간 자고 대구를 갔다 와서, 서울 올라와서 지금 대구 갔다 오고, 지금 또 운동하고 헬스 갔다 오고, 사실 진짜 시간이 없긴 없습니다. 이런 촬영할 시간이. 워낙 큰 변곡점이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간단하게 해보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지죠. 자, 지난번 설명한 대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수익 추이가 우리 테슬라가 그 488불을 최고점으로 해서 큰 수익을 갖다가 계속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또 12월에 한번 또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올랐다가 또 다시 또 테슬라가 이제 380불대까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현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될 겁니다.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자, 그 펀드 규모까지 이제 운영 중인 펀드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물량은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이 중에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달라진 점은 5천 정도 현금화했습니다. 이거를 이 정도에서 현금화했고요. 394불 정도 될 거예요. 평균 단가가. 혹시 몰라서 좀 빠질 수도 있어서 현금화를 좀 일부 해놨고, 그 다음에 삼슬란 더 샀죠. 그래서 한 6천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지난번하고 별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우리 항생지수를 이거를 거의 9천인가 1억 가까이 어제 풀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다 팔았고요. 예, 나머지 현금입니다. 주식을 거의 한 80%, 현금을 한 20%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15%인데 불안해가지고 5천원을 좀 팔았어요. 조금 일찍 판 게 좀 아쉽긴 한데, 지난번 404불일 때 조금 반등할 때 현금화를 해놨었고요. 테슬라의 원래 우리가 이제 그 큰 흐름상의 주가의 흐름 추이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했었냐면, 항상 뭐 예측을 세워야 되는 사람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대로 되면 대박이고, 시나리오가 안 맞으면 또 수정을 하고 플랜 B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12월 달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488불인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500불부터 매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딱 예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1월에부터 한 3월 사이에 큰 폭의 조정이 올 것이다. 하고 4월부터 우리가 이제 매수를 시작해서, 예, 뭐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 이거. 근데 이제 시나리오가 여기서 이제 비슷해 가다가 여기서 틀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정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정된 시나리오인데요. 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 1월부터 1월 내내 큰 폭의 하락을 대부분 다 예측하고 있어요. 큰 폭의 하락을. 심한 사람들은 뭐 한 320불까지도 얘기하고 280불, 그러니까 이제 400불부터 320불, 280불 막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정반대죠. 저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반등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걸 안 줄이고 13억 중에서 사실은 9억과 삼슬라까지 샀다는 건 강한 반등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 280불까지 하락하면 삼슬라는 없어집니다. 이게 돈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9억 6천이면 거의 10억인데 13억 중에 10억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우리는 이거를 1월달에 테슬라가 반등을 강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의 전문가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10명 중에 10명은 1월달에 큰 폭 하락을 다 모두 다 합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어저께까지도. 자, 아이온큐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하룻밤 만에 38% 거의 40% 넘게 이렇게 급락을 해서 엄청 많이 올랐고, 여기서 그게 뚝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뚝 떨어져서 거의 보시면 한 38%로 끝나긴 했으나 거의 장중에 44%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3배짜리가 있어요. 3배짜리가 있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38% 곱하기 3을 하면
손실 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즉 밑으로 내려가는 거 산 사람은 38% 곱하기 3만큼 수익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상승에 베팅한 사람은 38% 곱하기 3만큼 손실을 본 거예요. 근데 100%가 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중도에 거래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을 여기다가 태웠다. 근데 하나가 이렇게 38% 했다 그러면 돈이 그냥 0원 돼, 빵원. 그래서 거래 중지가 돼서 그 문자가 날라와요. 거래 상장 폐지됐다고, 이 종목이. 그러니까 ETF인데, 그래서 3배짜리 상방을 건드린 사람은 30%가 넘어가면 보통 이제 상장 폐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테슬라는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통 마이너스 한 10%, 마이너스 한 20%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다 녹기 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90%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30%가 되면, 마이너스 30% 되면 곱하기 3배면 한 삼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 손실이잖아요. 거기에 멈춘다 그래요. 더 이상 거래가 안 돼,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상승도 반대로 30% 이상 나오면 플러스 내가 90을 먹잖아요. 3배짜리는. 그러면 90%에서 더 이상 상승은 없대요. 상한가 개념처럼 그냥 멈춘대요. 그렇게 해서 상장 폐지는 모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ETF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테슬라가 280불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삼슬라를 사면 안 되죠. 삼슬라를 사면. TSL3라고 하는데, 삼슬라를 사면은 이게 손실폭이 얼마입니까? 한 90% 나올걸요? 이것도 엄청날걸요? 30%만 빠진다고 해도 3배니까요. 근데 우리가 삼슬라를 산다는 건 뭐야? 강한 상승을 할 때 3배만큼 먹겠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는 상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찍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그래서 테슬라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전문가라고 자칭. 보다는 역시 지표죠, 지표. 이것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 당시였었죠, 이 당시에 요 당시였죠, 예, 이 당시에. 그래서 이때도 다들 그때 주가가 테슬라가 이제 꺾였다라고 다들 난리 칠 때였었죠. 근데 보면 이제 강하게 반등 나왔었죠. 그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칭 전문가들 유튜브 다 틀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도 좀 되게 웃겼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볼 때 이 지표상 여기 보이십니까? 우리가 볼 때 지표상은 거의 이제 여기가 바닥 거의 임박이었다며, 우리는. 그래서 우리 더 강하게 매수해야 될 시점이 요 지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지점이죠. 강하게 매수해야 될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삼슬라를, 그러니까 제일 자신 있어 삼슬라 사는 거죠. 남들 먹을 때 우리 3배를 먹겠다는 뜻이니까. 자, 미국 주식을 굉장히 잘 본다는 사람인데, 이 마피디라고. 이 양반도 지금 보시면, 우리 여행 중에 여기 이틀 전에 보세요. 미국 증시 위험 관리 단기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 종목을 대응합니다. 다른 종목을 하겠다 이거죠. 자, 1일 전에 올린 것도 태계 이하이라는 사람인데, 보시면 테슬라 미증시 자칫하면 무너집니다. 테슬라 미증시 다 던져야 할까? 자, 굉장히 테슬라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도 조차 보시면 1일 전에 왜 지금 적극적인 매수는 피해야 하나, 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제 확신이 들었죠. 아, 이거 바닥이구나. 왜냐면 또 지표가 또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바닥 임박한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테슬라, 2슬라도 아니고 3슬라를 3배째 사자. 전문가놈들이 또 이렇게 또 설레발 치는 거 보니까 이거 무조건 오르겠구나. 그래서 예상대로 올랐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제 삼슬라를 샀는데, 이게 삼슬라 차트인데요. 삼슬라 상은 이미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RSI 침체 보이죠? 이미 매수 신호가 들어왔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무지막지하게 어제 산다고 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삼슬라가 15분 지연이 돼요.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15분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문을 하면, 자, 이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이게 주문하면 이게 이제 런던 건이 호가창이 이렇게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64불에 넣잖아요. 이게 15분 뒤에 매수 주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뒤에는 이미 가격이 또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정말 수도 없이 장중 내내 새벽 한 3시까지 수십 차례 매수 주문을 했는데 한 주도 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수 주문 내고 15분 뒤에 주가가 이미 올라 있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체결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64불 이게 보이시죠? 아예 68불에 내버려야 돼요. 68불. 아예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위로 올려치기로 해서 내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사기 쉽지 않잖아요. 또 반대도 많습니다. 미리 주가가 하락할 거 생각해서 64불이면 60불 정도의 매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15분 뒤에 매수 주문이 나갈 때 그때 60% 내려와 있으면 탁탁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게도 한 주도 매수가 됐습니다. 주가 그만큼 어저께 장중에 좋았다는 얘기죠. 예, 주문 내면 또 올라가 있고, 주문 내면 15분 뒤에 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수차례 냈는데 하나도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우린 이 상승 예상했었는데. 자, 그래 놓으니까 또 또 유튜버들 또 설레발이 또 엄청나죠. 본인들이 어제 다 매수하라고 했었다라는 또 주장을 또 펼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해놓고 단타 치지 말고 길게 보고 투자하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의 하락을 겁내지 마라. 그냥 견뎌내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라까지 해놓고. 예, 오늘 보니까 또 시황이 다 싹들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바뀌어서 자기는 다 저가 매수하라고 지시를 했다. 라는 식의 또 우기더라고. 법을 또 엄청 주면서 다들 본인들은 다 매수를 하라고 했었다는 식의 또, 정말 20개 중에 거의 20개 전부 다 빠진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하루 만에 또 이제 이렇게 오르니까 또 설레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면 마치 뭐 매수 찬스다. 뭐 오른 다음에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미 이게 또 이렇게 설레발 치기 또 보니까 또 걱정이에요. 테슬라 목표가 800불 나왔다. 그죠? 막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또 슬슬 느낌이 좀 쎄하다. 오늘까지 오르면 또 좀 한번 테슬라 목표가 800불 또 맞겠죠. 예. 좀 느낌이 좀 쎄합니다. 그래서 자칭 전문가라는 애들이 주가가 오르면 갑자기 좋은 뷰로 바뀌고 내리면 갑자기 또 안 좋게만 얘기하고 다 바뀌었죠. 벌써 이 뷰가. 그죠? 620불 목표가 800불 또 난리 났어요. 아니, 이 인간들이 불과 하루 전까지만 뭐 280불까지 내려간다더니. 그래서 저희는요, 또 설레발 시작된 거 보니까 제 생각엔 여기요. 정확하게 보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내일 하면 또 일부 단기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유튜버들도 설레발이 치는 거 꼬라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가는 425불에서 430불 정도면 일부 단기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삼슬라 샀던 물량들 있죠. 항상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삼슬라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16.75%.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를 때, 내릴 때도 이렇게 빠져요. 삼슬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샀다면 16에서 18% 사이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마이너스 2%에 샀으면은, 어제 마이너스 6%였겠죠. 그건 3배짜리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16을 먹으니까 합치면 22%가 그냥 하룻밤 만에. 이게 삼슬라의 장점이죠, 이게. 우리 삼슬라는 5,954만 원, 여기 6천만 원 정도 샀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일단 수익으로 전환을 하겠는데 아쉽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제 좀 많이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평균 단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 했었을 텐데 좀 많이 마이너스를 못 주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자, 이것이 테슬라에 대한 해프닝이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또 공략한 것이 요거 테슬라에 이어서 공략한 것이 이제 YIN은 요거죠, 요거.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좀 찾다 보니까, 당시 우리가 먹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 공략할 만한 종목이 뭐였었냐면 바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가 일단 우리가 원하는 저점이 이 지점에 RSI 침체 지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산다가 고생 좀 했죠. 더 빠졌죠, 더. 보시면 이렇게 고생 좀 했죠, 이때. 이때 매수가 들어갔었고, 매수 이후에 요건 좀 국내 차트니까 좀 색깔 잘 보일 것 같은데, 예, 여기죠. 요 지점에 매수가 들어갔다가 며칠 더 고생 좀 하다가 결국 올라와서 매도를 한 건데요. 다만 이제 매도하고 나서 다시 매수 기간을 좀 재매수 진입을 좀 기다렸었는데, 오늘 하루 차이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거의 8% 넘게 올랐고요. 예. 에코프로도 오늘 5.62%나 올라서 사실 이제 악재는 다 2차전지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남들 좀 워낙 저가짜리이기 때문에 매수자였는데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이거 하고 뭐 국내 전지 중에서 로켓 배터리로 유명한 로켓 배터리 세방전지라고 이거 살려고 딱 이렇게 뽑아놓은 건데 종목을. 뭐 차트 방향이 좋죠. 지난번 아래에서 침체 요 자리였는데 이때 이후에 좀 이걸 좀 견뎌냈으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건데 이것도 좀 놓치기 좀 안타깝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골라놨던 건데 뜬금없이 요때죠. 요때 견뎌내서 아래에서 침체 견뎌냈으면 결국 삼성에서 이걸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올랐죠. 유진 로봇이라는 회사도 역시 같이 골라놨던 건데 요때 아래에서 침체가 요때죠. 요때를 견뎌냈으면 요때 보이죠. 역시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들이 조금 우리가 국내 종목으로 눈여겨봤던 것들이고요. 그 전에 봤던 것 중에 우리 엑세스 바이오나 랩지노믹스 다 기억날 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공략해서 이 자리들이죠. 여기 RSI 침체 자리. 그리고 한 두 서너 달 고생 좀 시키고 나면 결국 이렇게 또 크게 상승을 줬고요. 엑세스바이어도 마찬가지죠. 요때 침체 때 개고생 시켰겠죠. 한 두 서너 달. 10월, 11월, 12월. 그래서 결국 또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을 줬겠죠. 이것도. 그래서 좀 2차전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나 이렇게 조금 고민을 했어요. 한 번은 먹었고, 그 다음에 조금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좀 주저주저 하면서 우리가 고민 끝에 다음 종목으로 뭘 고를까 하다가 먹거리로 우리가 왜 저 게릴라 특공대 있잖아요. 큰 메이저 종목 말고 한 1억이나 2억 가지고 단타로 들어가서 한 5%에서 10% 정도 노리고 나온다고 했던 기억나죠, 그거? 가격부대.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한 종목이 이제 바로 YINN으로 최종 낙점을 하게 됐던 거였고요. 왜냐면 YINN은 2배짜리가 되는데, 3배짜리죠. 뭐에 대한 항생지수에 3배짜리인데, 항생지수가 이미 바닥권에 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침체 들어왔잖아요, 여기. 그래서 강력 매수를 어저께 밤에 한 거예요. 어젯밤에 미친 듯이 산 거, 어제 그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시 항생지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국이 지금 경기가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죠. 1.83%. 그럼 걔는 보도 7, 8% 나옵니다. 3배짜리니까. 딱 정확히 바닥에 찝었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안에서 침체에 의해서 딱 매수하고 다음날 바로 급등 나올 때. 그러니까 완전 날바닥 자리를 찝어낸다는 얘기니까 이 점프하는 자리를. 이때가 사실은 투자하면 제일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YNN 투자도 이거는 잘 성공을 했다. 에코프로 두 번째 반등을 놓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YINN은 지금 현재 6.59%가 상승 급등 중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또 좀 다르죠. 여기 3배짜리니까 RSI 침체 지표가 좀 다르게 나오죠. 아까 항생지수하고는. 뭐 어쨌든 이제 그만큼 많이도 빠졌죠. 이 위에서부터 좀 빠진 거 보시면은 이 위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자, 아무튼 잘 성공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SI 침체에 의한 투자 기법 중에 이 YINN하고 에코프로 대신 골랐던 종목하고 하나가 바로 아이러니하게 테슬라였어요. 테슬라를 또 그 단기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그래서 삼슬라 샀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단타 종목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 장기 종목인 테슬라와 중에서 삼슬라죠. 와 그다음에 YINN 항공 항생지수 이 두 개가 우리한테 이번에 먹거리였다. 단기 먹거리였다는 거죠.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쉬운 게 있다면 원유 3배짜리인데요. 원유 3배짜리 레버리지인데 보시면 같이 엄청나게 석유값이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도 이 침체가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 자리 상에 들어갔겠죠, 여기요. 매수하고 나서 왕창 더 떨어졌어요. 이때 이걸 견뎌냈어야 되는데, 이제 테슬라도 빠지는 바람에 돈이 부족해서 이걸 손절해버리고 이 돈으로 테슬라를 사자, 삼슬라를 사자 해서 빠져나왔는데, 결국은 기다려보면 다시 원유가 급등해서, 수익값이 급등해서 결국은 이렇게 다시 RSI 과열 자리까지 들어와서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다. 좀 아쉽다, 그죠? 그러니까 석유하고 천연가스 레버리지 3배짜리인데, 우리가 사고 나서 여기서 샀죠? 여기 침체를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결국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아쉽다면, 그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고요. 석유 천연가스 ETF는 조금 아쉽다. 그래도 뭐 이번에 나름대로 우리가 또 RSI 침체 기법에 의해서 공략해 들어간 두 종목이 다 좋은 성과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에 만족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시 또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종목을 검색해 봐야죠. 아까도 이제 국내 주식 중에서 그 로켓 배터리로 유명했었던 보시면 네 여기 약간 뭐 세방전지라든가 한국단자 같은 것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게 또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게 그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올렸어요. 여기 보입니까? 그래서 침체 자리 보이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올렸어요. 이 자리가 큰 수익은 아직은 안 났으나 이것도 갖고 있으면 괜찮을 자리인데 하여튼 또 그런 종목도 찾아야죠. 찾아서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계속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게릴라 적전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징의 종목 휴메딕스 보이시죠? 지난번에 역시 RSI 침체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엄청난 수익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뻔했죠. 2배가 거의 2배네 100% 상승했어. 100% 이 필러 화장품 대박 치면서 100%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걔네 그 대표이사의 그 막내 아들한테 주는 회사라서 이 세 개의 회사 중에서 그래서 뭐 휴메딕스가 굉장히 잘 갈 거라고 그때 저희가 예측했던 건데 하여튼 뭐 굉장히 지금 좋은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후로 지금 주가가 또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거의 침체까지도 안 들어와요. 한 이 정도면 거의 짬밥입니다. 사실 여기 고점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오늘 내일 들어가면 사실 단기에 또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또 자리거든요. 이게
크게 메이저로 우리가 그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타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먹고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옛날에 즐겼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 보이시죠? 이게 코스닥이 안 간다면 그렇게 난리 폈는데 지금 슬슬 또 뭐예요? 과열권으로 지금 RSI가 과열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RSI 과열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슬슬 과열권으로. 그럼 바꿔 말하면 이건 뭐예요? 역발상하면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이 지금 현재 인버스의 경우는 슬슬 침체권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죠? 그럼 슬슬 눈여겨봐둬야죠. 침체권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조금 더 침체하면 샀다가 다시 개구리 점프하면 점프하고 또 반등을 돌릴 수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침체가 들어오면 어김없이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과열 후에도 계속해서 더 추가로 더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침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버텨내면 보시면 어김없이 반등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침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코스닥이 지금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테슬라가 워낙 전망이 좋으니까 이걸 한 7, 80% 유지하고요. 나머지 20, 30% 계속 게리라 종목을 일주일 정도 단위로 치고 빠지고 해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